안녕하세요, 해산물 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새해고 지금은 또 1월달 월초죠. 그러면 백대표는 1월달 제철 해산물을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자, 1월은 우리나라 겨울의 절정기죠. 그래서 참 많은 해산물들이 제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대표가 뽑은 1월 제철 해산물은 첫 번째로는 물메기와 동해에서는 곰치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꼼치류, 미거지류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녀석들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종류도 헷갈리고 실질적으로 판매하시는 상인분들도 이 녀석들의 종류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녀석들은 지방 방언으로 다 싸잡아 곰치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곰치라고 부르는 녀석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죠. 성격이 포악하고 장가시도 많고 제일 중요한 맛도 없어서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 녀석이죠. 일단 물메기, 꼼치, 미거지류들은 서식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치국이 가장 유명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미거지와 아씨 물메기가 많이 잡히고요, 경상남도 쪽에서는 꼼치, 전라도와 충청 서해 쪽에서는 물메기가 많이 잡히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유명한 곰칫국은 사실 미거지와 아씨 물메기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들 구분법을 살짝 보고 갈까요? 이 녀석들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꼬리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메기는 꼬리와 등지너러미가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꼼치는 꼬리 부분에 한 줄의 흰 선이 나 있고요, 아씨 물메기는 두 줄의 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미거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미거지의 앞놈은 붉은 빛을 띠는 게 특징이고요, 미거지의 순놈들은 시꺼먼 색을 띠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 미거지, 물메기, 꼼치류들은 충분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녀석들을 대표하는 요리는 당연히 곰칫국이죠. 신김치를 넣고 푹 끓이면 살이 다 녹아서 풀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 풀어지는 식감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호불호는 있는 음식입니다. 너무 흐물거리는 곰칫국이 싫으시다면 방건조된 녀석들을 사서 곰칫국을 끓이면 부서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요, 꾸덕하게 말린 미거지들을 쪄서 간장 양념에 발라 먹으면 이것 또한 별미죠. 이 녀석들은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가서 조금 포금을 했다 싶으면 다음날 해장은 곰칫국으로 해결하시죠. 다음은 숭어입니다. 숭어목 숭어과인 숭어는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종류는 숭어와 가숭어입니다. 이 두 종류 중 1월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은 가숭어입니다. 그냥 숭어는 개숭어, 보리숭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5월에서 6월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숭어의 차이점은 아주 쉽게 눈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숭어는 눈빛이 누런빛을 띠고 숭어는 흰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아주 쉽죠. 숭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는 기수어인데요,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연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먼바다로 나가서 산란을 하고 봄이 되면 연안의 기수역으로 다시 몰려옵니다. 그래서 한강 하구에서도 때로 몰려다니는 숭어떼를 매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강에서 헤엄치는 숭어들은 그 누구도 잡지 않는답니다. 흙냄새도 심하고 민물에 적응을 해서인지 식감도 별로고 맛도 별로여서 그렇죠. 숭어는 가성비 좋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회를 즐길 수 있는 녀석이지만 가장 무서운 게 살에 흙냄새가 나는 녀석들이 있어서 구입할 때 한 번쯤은 걱정을 해보는 녀석입니다. 숭어가 흙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닥에 유기물 찌꺼기 등을 먹고 사는데 유기물 찌꺼기를 먹을 때 뻘도같이 흡입을 해서 먹기 때문에 흙내가 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잡히는 숭어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게 현실이죠. 그나마 흙내가 덜 나는 숭어를 고르려면 어디서 잡히느냐를 알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서해에서 잡히는 녀석들보다는 확실히 남해나 동해 쪽에서 잡히는 녀석들이 흙내가 덜합니다. 그러니까 남해 쪽, 동해 쪽에서 잡히는 숭어를 고르는 게 꿀팁이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숭어는 흙내만 나지 않는다면 참돔만큼 맛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숭어는 산란기 때 또 다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알이 꽉 찬 숭어를 잡아서 어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숭어 어란은 소금과 간장에 절여 말리면서 참기름을 지속적으로 바르고 눌러주면서 지속적으로 말리는데요, 어란은 정말 가격이 비쌉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200g에 4-5만원을 호가하는 게 태반이죠. 얇게 포를 떠서 혀끝으로 녹이면서 먹으면 짭조름하면서 쿰쿰한 향기가 은은하게 돌면서 아주 매력적인 맛을 냅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가숭어는 노량진에서 보통 키로에 10,000원 이하에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요새는 어획량이 많이 줄어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있습니다. 키로에 한 13,000원, 15,000원까지도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른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가성비가 좋은 녀석이니까요. 1월에는 꼭 한번 숭어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어입니다. 청어는 청어목 청어과에 속하는 바다 물고기로 우리나라 등푸른 생선의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죠. 청어는 전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먹거리로 이용되고 있는 녀석인데요. 일본의 미가키니싱, 스웨덴의 스루스트레밍, 유럽 쪽은 훈제청어와 초절임을 해서 먹죠. 그중 스웨덴의 스루스트레밍은 세계 악취 음식 중 선두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회 구이로 많이 먹었고 특히 과메기의 원조가 청어죠. 그런데 60년대부터 차차 어획량이 줄면서 7, 80년도에는 아예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과메기를 청어 대신 꽁치로 만들었었죠. 그러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차차 어획량이 회복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잡히는 청어는 아주 기름지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육지에서는 청어를 활어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만 바닷가 산지 수산시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동해 수산시장 쪽에서 회를 먹을 때 메인 회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서비스나 모듬의 일부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큰 수산시장에서는 횟감이 가능한 선어청어도 많이 유통되고 있답니다. 횟감용 선어청어 사이즈 큰 게 10마리 정도에 15,000원 정도에 유통되고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선어청어를 회로 먹어봤습니다. 정말 만족하는 맛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도 좋은 선어청어는 횟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까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청어에 소주 한 잔 어떠신지요? 다음은 산천어 송어입니다.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송어는 연어과에 걸맞게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올라오는 모천 회기성 어류입니다. 그러나 연어와는 다르게 바다에 내려가지 않고 하천에서 적응해서 서식하는 육봉형이 산천어인데요. 보통 육봉형은 어릴 때의 채석을 성체가 되어도 남아있는 게 특징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바다로 내려가면 송어, 강에서 터잡고 살면 산천어인 거죠. 지금 유통되고 있는 산천어는 거의 양식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가 산천어 축제나 겨울 송어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산천어와 송어는 모두 양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 토종 종자가 아닌 캐나다가 원산지인 무지개 송어가 대부분입니다. 송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요리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회로 많이 먹고 구이나 스테이크로도 많이 먹습니다. 연어보다는 기름짐이 덜해서 회로 먹으면 연어보다는 담백한 게 특징이죠. 식감은 조금 더 탱글거리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송어 양식은 민물로 하는 게 특징인데요. 얼마 전 바다 송어를 양식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맛이 궁금하다 싶어 인터넷으로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민물 송어, 산천어와는 틀리게 기름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연어와 맛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송어는 찬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이 한참인 1월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크기가 큰 것을 고르는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에 전체적으로 매끄러우면서 붉은빛이 돌고 살이 투명한 걸 고르시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강에서 잡은 자연산 송어는 회로 먹는 걸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강이나 하천은 기생충이 아주 많아서 자연산 송어회 같은 경우 기생충이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회는 좀 그렇지만 익혀 먹는 건 괜찮겠죠? 하지만 양식 송어는 사료 속에 약을 넣기 때문에 당연히 기생충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러므로 산천어 축제나 송어 축제에 사용되는 양식 송어들은 회로 먹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송어 축제들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땅히 송어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은 인터넷에서 송어만 쳐도 양식 송어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올해는 제발 코로나가 꺼져버려서 전국 송어 축제가 정상화됐으면 하고요. 제철 맞은 송어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라도 시켜서 먹어보자고요. 다음은 계량조개입니다. 새조개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계량조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개 껍데기는 노란빛이 나는 갈색의 줄무늬가 있고요. 조개살 역시 노란색의 빛을 띱니다. 조개살의 모양은 새조개와 매우 흡사하지만 새조개는 갈색을 띠고 계량조개는 노란빛이 나는 게 특징이죠. 계량조개는 명주조개, 노랑조개, 갈미조개, 노랑갈미조개로도 불리는데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명지라는 지역에서 많이 난다 해서 명지조개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리죠. 그러나 정식 명칭은 계량조개라는 거. 계량조개가 많이 나는 곳은 안면도 일대와 낙동강하고 포항 영일만에서 많이 나는데 어획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매년 종패를 부려 유지를 해나간다고 하네요. 회, 구이, 샤브샤브로 이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샤브샤브를 했을 때 식감이 새조개보다 더 쫄깃하고 단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부산 명지시장에서는 계량조개와 삼겹살을 버섯, 콩나물과 함께 구워먹는 갈미조개 삼합이 매우 유명하다고 하네요. 조만간 요 삼합 라이브로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계량조개는 새조개와 맛이 비슷하지만 가격은 새조개의 반값밖에 하지 않습니다. 2월부터는 새조개의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그에 반해 계량조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노량진에서는 깐 계량조개 400g짜리가
6, 7천원 뿐이 안 하는데요. 새조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계량조개에게도 홀딱 반하실 겁니다. 계량조개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조개류들보다 타우린 성분이 월등히 많다고 하니까요. 계량조개 먹고 2022년 불끈불끈 힘내서 한번 달려보자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실 달고기입니다. 달고기목 달고기과에 속하는 달고기는 사실 상당히 고급 생선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몸통에 보름달 같은 점이 있어 달고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잘 잡히고 대략 6, 70cm까지 성장을 하는 녀석입니다.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고 단독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어종을 잡을 때 한두 마리씩 끼어 올라와서 어판장에서도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갖가지 어종과 섞어놓은 잡어로 경매에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만찬 메뉴로 올라가기도 해서 유명해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서 달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정상회담 메뉴가 채택되다고 합니다. 맛도 맛이고요. 회로 먹으면 광어와 유사해서 예전 광어 양식이 활발하지 못하던 시절에 광어 파동이 났을 때 달고기를 광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도 벌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달고기는 잔가시가 없고 살집이 두툼해서 생선전이나 스테이크 요리에 적합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생선가스, 생선 스테이크로도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고기는 고단백 저지방이 대부분인 흰살 생선 중에서도 감칠맛이 진한 것이 특징인데요. 단백질의 글루탐산 비율이 다른 흰살 생선에 비해 높기 때문에 맛이 좋은데요. 쉽게 말해 천연 MSG가 살 속에 가득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어보다 DHA가 많아서 영양면으로도 아주 알짜배기 생선이죠. 요새 제주도 피시앤칩스 전문점들에서는 이 달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넷플릭스 먹보아 털보에서도 달고기를 이용한 피시앤칩스 집도 소개가 되었네요. 수산시장에 지나가다가 제철 맞은 달고기가 보이면 겟 한번 하시죠.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다음으로는 부채새우입니다. 식강목 매미새우과에 속하는 부채새우는 남해와 제주도에서 많이 잡히는 녀석인데요. 남해 쪽보다는 제주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넓적하고 부채 모양을 닮아서 부채새우라고 불리는데요. 이 녀석들 새우과 중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수율이 그닥 좋지 않아서 많은 인기는 없지만 맛 하나는 일품입니다. 회로 먹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 습성상 회로 먹기도 하지만 찜으로 가장 많이 먹습니다. 다른 새우들과는 다르게 세로로 반을 잘라서 먹는데 다른 새우과 녀석들보다 훨씬 쉽게 까먹을 수 있는 게 특징이랍니다. 머리 쪽을 열면 게처럼 속장이 꽉 차 있고요. 꼬리 쪽 또한 내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맛은 달달함이 넘쳐 흐르고요. 새우나 랍스터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녀석들은 살의 식감이 좀 퍽퍽한 감이 드는데요. 부채새우는 워낙 부들부들해서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답니다. 뭐 제주도 현지 가서 먹으면 제일 신선하게 맛나게 먹을 수 있겠지만 요새는 인터넷 하나로도 다 주문이 가능하니까요. 어서 핸드폰 들어보세요. 경기 서울권 수산시장에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보이는 녀석이니까요. 수산시장에서 보이면 남들이 사기 전에 냉큼 한번 구매해보시죠. 다음은 성대입니다. 쏨뱅이목 성대과에 속하는 성대는 생긴 게 꼭 스타워즈에 나오는 외계인같이 생긴 녀석이죠. 지방에서는 잘대, 숭대, 싱대로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지느러미가 변형되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생선으로 유명한 녀석인데요. 진짜 지느러미를 쫙 피면 푸른색 빛깔이 매우 이쁜 녀석입니다. 성대는 또 소리를 내는 걸로 유명하답니다. 구레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지느러미를 접었다가 필 때도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성대라는 썰도 있습니다. 성대는 맛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어 저렴한 층에 끼는데요. 살이고 기름기가 적으며 담백하고 비린내가 없어서 회, 탕, 구이로 많이 이용됩니다. 회로 먹으면 감칠맛과 단맛이 강한 편이고 식감은 탱글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수율이 낮아 생각보다 살의 양이 적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맛 하나만큼은 1월 어느 생선보다 뒤지지 않는답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 현지 수산시장에서는 서비스 품목이나 끼워 팔기식으로 판매가 되는 잡어 취급을 받고 있지만 저는 당당히 메인 회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리가 크다 보니 회에 뜨고 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매운탕거리가 나오지만 가격이 원체 저렴한 녀석이니 두어 마리 더 사셔서 매운탕으로 끓여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이 녀석의 진가는 꾸덕하게 말려서 구우면 독특한 풍미가 생기는데 껍질도 쫄깃하고 살은 푸석하지 않고 탱글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대, 잡어 취급하지 말고 1월만큼은 제대로 된 생선 취급을 해주자고요. 자, 이렇게 1월 제철 해산물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11월, 12월 이미 소개해드린 제철 해산물들도 지금까지도 제철인 녀석들이 참 많습니다. 1월에는 지역 수산시장 한번 들리셔서 보약보다 좋은 제철 해산물들 한 번씩 꼭 드셔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2월 제철 해산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